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관세 불확실성과 AI 우려가 겹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넘게 급락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15% 글로벌 관세를 예고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입니다. 유럽 의회 주요 정당들이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5% 글로벌 관세 방침이 기존 미-EU 무역 합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비트코인이 한때 6만 3천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방침을 밝히자 추가 하락 우려에 매도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가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외국인이 올해 들어 9조 원 넘게 순매도하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매도 물량이 삼성전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또 크게 빠졌습니다. 크게 보면 좀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더불어서 시트리니 리서치가 AI 혁신이 더 가속화될수록 인력에 대한 해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이트 칼라의 인력 해고가 증가하게 될 거고 소비도 줄어들게 될 거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10년물이 6bp 정도 뒤로 물러서면서 4%대 회복세를 나타냈고요. 반대로 당연히 금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제 우리 시장은 관세 불확실성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일장 마감 시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5,900선에 대한 터치가 잠시 나왔고요. 종가상으로는 5,846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강보합 정도 잘 지켜줬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스피에 대한 밴드 상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노무라 측에서 코스피의 밴드를 8,000선까지 올려잡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아쉽게도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랑 우주항공이 약세를 보였고 바이오주가 오랜만에 올라오면서 하방에 대한 경직을 좀 탄탄하게 해줬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하루는 개인이 현선물에서 있어서 모두 매수 포지션을 좀 취했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현선물 모두 다 매도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열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또한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 개인은 소폭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기관이 이를 좀 던져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개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수급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넘어가서 특징적인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어제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공개가 됐었죠. 반도체가 134% 크게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도움을 좀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245조, 하이닉스를 179조까지 올렸고요.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올해는 243조, 내년에는 322조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최태원 회장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마진율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HBM은 한 60%, 그리고 일반 칩에 대해서는 80%의 마진율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코멘트로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3월 25일에 주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쯤 ADR과 관련한 코멘트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97만 4천 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가 잘 가면 이를 돌려줄 수 있는 전력원에 대한 고민도 같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었겠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최고치는 281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잡고 있습니다. 지금 360만 원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지난 3년 동안의 실개월을 길게 놓고 보면 3,775포인트 효성중공업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값이 최근 들어서 주춤하긴 하지만 사실 저가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입니다. 보통 이제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구리값이랑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리를 100원 주고 사오더라도 값이 120원으로 오르게 되면 오히려 이 오른 부분이 회사에 있어서 매출로 찍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대원전선은 개장하자마자 폭을 좀 올려가다가 바로 상한가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까지 깔끔하게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쪽은 어제 줄줄이 좀 차익 실현이 나왔던 섹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챙겨왔던 이유는 어제 오후 한 6시 30분쯤이었죠. 이때 속보가 하나 전해졌었는데요. 국회 상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부분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걸 큰 골자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예외는 뒀습니다. 보유 처분 계획을 주총의 승인을 거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다라는 조항들도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연스럽게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고 EPS가 증가하면서 주주의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큰 그림으로 좀 본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최종적인 목표도 앞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안에서의 흐름이 어떨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어제는 우리 시장이 좀 잘 버텨주기는 했었는데 오늘 또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규장이 마감한 이후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고요. 이정환 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사막 콘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제 MLCC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라는 스토리가 붙어주게 되면서 삼성전기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어제는 오히려 작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좀 됐습니다. 어제 사막 콘덴서가 강하게 상승부를 켰었는데요. 상승 배경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는 인공지능과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렇게 부품 쪽에 가격을 밀어 올려 붙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MLCC의 수요가 이렇게 공급을 훨씬 더 앞지르고 있는 모습이 나온 건데요. 전 세계 1위 업체인 일본 무라타가 최근 부품 가격 인상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사막 콘덴서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MLCC는 전자기기 안에서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인데요. 특히 인공지능 서버 한 대에는 일반 서버보다 훨씬 더 많은 3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수요가 엄청난 상황입니다. 사막 콘덴서는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사로도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와 일감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고요. 또 게다가 인공지능 서버용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는 가격이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마진이 크게 남는 수익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호재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50% 가까이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또 현재 시장은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온기가 이제는 주변 부품의 산업단까지도 빠르게 퍼져나가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슈를 계기로 사막 콘덴서는 단순한 부품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필수 파트너로 재평가받고 있고요. 결국에 이렇게 탄탄한 수요와 또 가격 인상이라는 격포제가 주가 폭등의 근거가 되줬습니다. 네, 이전에 디램 값이 오르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도 같이 상승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습 효과로 MLCC 가격도 오르면 삼성전기 가격도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내러티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막 콘덴서는 이제는 인공지능 서버와 전장용 부품 시장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좀 확실하게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업체들이 고수익 제품 생산 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반 부품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반사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자동차가 점점 전자기기처럼 변하면서 이렇게 전장용 부품 매출 비중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현재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와 같은 고급 전기차 모델에 이 회사의 제품이 대거 탑재되면서 브랜드 가치도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은 올해가 사막 콘덴서의 영업이익이 역대급 기록을 세우는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도 10,000개 이상의 부품이 탑재될 정도로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은 열리고 있고요. 또 앞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러한 수요 폭증에 맞춰서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 변동이나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변수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꺾이지 않는 한 이렇게 부품 시장의 화랑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사막 콘덴서가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이렇게 이익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력과 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함께 합쳐지다 보니까 회사의 중장기 가치 또한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MLCC 관련주 그중에서 가장 대장주였던 삼성전기가 먼저 출발을 했고요. 어제는 작은 종목단으로도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G전자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빛을 못 봤었던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 그중에 하나가 LG그룹주입니다. LG전자는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없애겠다라는 결정 속에서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강력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인공지능 가전의 성공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어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기다가 LG전자는 최근 보유 중인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단숨에 얻게 됐는데요. 이는 주식수를 줄여서 주주들이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아주 강력한 보상 정책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를 불러일으켜 줬는데요. 실적면에서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20% 가까이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전망이 현재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달 가전전시회에서 선보인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 클로이드가 또 로봇주로서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세탁기나 냉장고 쪽의 가전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건데요. 전장 사업과 또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등 기업 간 거래 비중도 높이면서 수익 구조를 바꾸고 있는 점 또한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세가 계속해서 쏠리고 있고요. 또 신흥 시장인 인도와 브라질 쪽에서도 매출을 2배로 높이겠다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한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해 줬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주주를 위하는 마음과 그리고 확실한 미래 먹거리까지 함께 만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사주 전량 소각이라는 결정이 사실상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제 파격적인 결정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게 됐습니다. 신흥 시장에 대한 전략도 있을 거고 중장기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꾸려나가게 될까요?
네, LG전자는 이제 선진 시장을 넘어서서요, 성장 잠재력이 큰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쪽에 새로운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3개국의 매출을 2030년까지 지금의 2배인 12조 원대로 키우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건데요. 나라별로 각각 짧게 살펴보자면요. 우선 브라질 남부에는 약 3천억 원을 투입해서 대규모 신규 생산 시설을 구축하면서 이렇게 남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 인구 대국인 인도 쪽에서는 현지 기후와 식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가전을 앞세워서 젊은 중산층을 빠르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중동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현지화 전략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을 회피하면서도 그리고 중장기 성장을 이끌어낼 핵심 무기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여기다가 가전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매달 고정 수익을 내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제어 능력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이런 피지컬 AI 기술력은 미래 로봇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물론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라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덕분에 위기 대응력은 현재 충분해 보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탄탄한 주주 환원과 또 공격적인 신흥시장 확장 전략이 합쳐져서 회사의 장기 가치는 더더욱 돋보일 전망입니다. 네, LG전자가 또 오랜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향방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넘어가서 원전 쪽 그리고 현대건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의 대미 투자에 있어서도 아마 1호가 원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세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설주 전반에 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종목 중 하나가 현대건설이기도 한데요. 어제 상승 배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원전 건설 시장의 주도권을 잡은 소식이 어제 주가 상승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단순한 건설사를 넘어서 이제는 에너지 인프라 전문 기업 쪽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원전 발주 프로젝트에서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이 현대건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앞으로 2029년까지 총 10기의 대형 원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은 이미 20개의 국내 원전과 그리고 4개의 해외 원전을 완공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원전 설계 표준으로 자리 잡은 웨스팅하우스와 또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전 산업이 폐쇄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력을 검증받은 현대건설이 현재 가장 큰 과실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도 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진 상황인데요. 주가는 이런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력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독보적인 원전 시공 능력과 그리고 글로벌 동맹이 만나면서 회사의 몸값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원전 10기 프로젝트 안에서도 지금 최적의 수행 파트너로서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 안에서 현대건설이 원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현대건설은 이제 북미와 유럽을 아우르는 전 세계 원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점점 더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대형 원전 수주와 그리고 미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착공 소식은 이런 회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원전은 한 번 수주하면 공사 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을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원자력 발전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고요.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의 현재 주가가 과거 중동건설 붐 당시의 최고점과 비교를 하다면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택 사업에도 미분양 손실을 줄여서 이미 작년 실적에 미리 반영해서 털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주택 부문의 마진율도 두 자릿수를 회복하다 보니까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끌고 있고요. 또 앞으로 주목해야 될 점이 정부 차원의 대미 투자에서 이런 원전 프로젝트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속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탄탄한 시공 경험과 그리고 이런 미래 기술력을 앞세워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강자로 자리를 굳힐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전 조선 쪽은 대미 투자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뷰티 쪽에서 특히나 코스메카 코리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시장의 눈높이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채우지 못한 실적 발표가 어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제 애프터마켓뿐만이 아니라 정규장에서도 17% 넘게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6%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 예상치인 220억 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전 분기인 3분기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들다 보니까 성장세가 멈춘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게 된 건데요. 실적이 기대보다 낮았던 이유는요. 한국법인에서 인센티브와 품질 보증 등 이러한 일회성 비용이 약 50억 원 정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판교에 새로 지은 사옥으로 연구소로 옮기면서 발생했던 비용과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이렇게 수익성을 갉아먹게 됐는데요. 또 미국 법인의 주요 고객사가 재고 조정에 들어가면서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점 또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K뷰티 열풍으로 주가가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렇게 일시적인 비용 증가와 그리고 성장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한꺼번에 덮치면서 어제 주가가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뷰티 쪽은 항상 이게 문제였죠. 그동안 이제 눈높이를 잘 채우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좀 빠졌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복이 나올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지금 프리장에서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한 강보합 정도 플러스권 지켜 있기는 합니다. 화장품까지 잘 살펴봤고요.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삼성화재에 대한 DS투자증권, 그러니까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고요. 주주가치 재고 바랍니다라는 리포트의 제목이었습니다. 우선 삼성화재는 보험주 내에서도 지금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증권가에서는요,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를 62만 원으로 올려잡긴 했지만 중립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화재는 지난해 결산 배당으로 주당 19,500원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배당 성향은 41%였는데요. 배당 성향이라고 하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얼마를 주주에게 돌려줬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41%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의 입장을 살펴보니까요. 삼성화재가 지금 최소 요건만 충족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바로
바로 자본 여력 때문이었는데요. 삼성화재의 지급 여력 비율은 260%를 넘어섭니다. 기존에 220%가 목표치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높은 지급 여력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자본이 충분히 쌓여 있는 상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급 여력 비율이 이렇게나 큰데 그렇다면 배당을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JP모건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기존 5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낮춰 잡으면서 이번에 발표한 주주 환원 내용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초과 자본 같은 경우에는 4조 8천억 원 가량으로 시총 전체 시총 대비해서 한 17%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돈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이걸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평가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화재 이번 결산 배당을 통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시선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대신증권은 왜 목표 주가를 상향했냐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손해율 안정이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대비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손해율이 낮아야지 회사의 이익이 나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4분기 위험 손해율을 살펴보니까 97.2%가 나오게 됐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0.6%포인트 낮아지게 되면서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지금 3,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들이 이번 분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그동안 보험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적자 상품으로 불려왔습니다. 1, 2세대 실손보험 대비해서 3, 4세대 실손보험들이 구조적으로 손해율 자체가 낮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 비중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손해율이 개선이 된다면 보험사가 가지게 되는 전체적인 체력 자체가 좋아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첫 번째 포인트로 짚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도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지율을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지율은 보험 계약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삼성화재가 유지율 상승폭이 보험사 중에서 가장 높다라는 점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약의 질이 좋다라고도 새롭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여력에 대한 부분도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 중에 한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발표한 그런 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은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배당이 아쉽지만 오히려 앞으로 늘릴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건데요. 회사는 2028년까지 배당 성향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보다 빠르게 좀 배당 인상에 대한 그런 필요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목표 주가 자체는 상향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분기에 주주 몫으로 남게 되는 순이익 자체가 2,347억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13.3% 오른 수준이긴 하지만요. 전분기 대비 QOQ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6%를 기록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했던 기대치보다도 훨씬 밑도는 모습들을 이번 분기에서 보여주게 된 건데요. 주된 원인을 살펴보니까 바로 예실차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실차라고 하면 예상과 실제 금액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보험금에서는 773억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됐고요. 사업비에서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496억 원 정도 손실이 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실적의 악화 요인으로 꼽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동차 보험 부분에서는 1,249억 원이라는 좀 큰 폭의 손실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번 4분기에는 좀 아쉬운 결과를 내놓았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삼성화재를 비롯해서 보험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속도를 내게 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는 보험주까지 순환매가 도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시각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쟁점은 결국에
결국에는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얼마나 또 언제 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 중립 의견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6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화재는 8% 넘게 빠지면서 56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JP모건의 목표가 하향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현재 배당 수준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아쉽긴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배당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래도 실적은 안정적이고 자본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을 언제 또 얼마나 돌려줄지에 따라 시장의 시선이 또 뒤바뀔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1년 만에 디램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 1위로 다시 좀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 중 하나가 HBM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장 안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치고 나갈 수 있었던 배경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말씀해주신 대로 1년 만에 글로벌 디램 시장 1위를 당당하게 탈환했습니다. 점유율 36.6%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됐는데요. 이번 반등의 가장 강력한 핵심 카드는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에 출한 HBM4에 있었습니다. 특히 자사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으로 만든 베이스 다이를 직접 결합한 점이 주요했는데요. 경쟁사가 외부 파운드리 쪽에 공정을 맡기는 것과 다르게 삼성전자는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직 계열화 전략은 양산 안정성과 품질 관리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다가 일시 디램 공정까지 선제 적용하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까지 모두 잡게 됐습니다. 범용 디램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실적 개선 속도는 더더욱 가파래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기회와 시기를 놓쳤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이 삼성의 초격차 전략이 이렇게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IBM과 퀄컴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렇게 삼성의 통합 솔루션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줄을 서고 있는데요. 결국에 삼성이 결심하자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이 다시 삼성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HBM은 또 적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쌓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높게 쌓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수주에 있어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HBM의 적층 단수가 20단 이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패키징 방식은 아무래도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돌파구로 칩 사이에 범프가 없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구리를 직접 접합하는 이 기술은요, 칩 사이의 간격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신호 전달력을 높입니다. 실제로 삼성은 이 기술을 통해서 서버 저항을 20% 이상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또한 베이스 다이의 온도를 11% 이상 낮추는 강력한 발열 제어 효과까지 완벽하게 입증해 줬습니다. 이는 고적층 구조에서 수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정교한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12단과 16단 제품의 성능 검증을 마치고요. 이렇게 차세대 표준 선점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이 고도화될수록 저전력과 그리고 고성능을 동시에 잡는 이런 패키징 능력이 곧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고객사들 역시 삼성이 보여준 이런 하이브리드 본딩의 효율성에 현재 매우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20단 이상 HBM 시장에서 이런 기술이 기술적 초격차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 삼성은 후공정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차세대 HBM 시장의 지위를 다시 한번 굳히려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HBM4 시장이 채 열리기도 전부터 다음 세대를 삼성전자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7세대 HBM4E에 대해서 연내 양산 절차의 착수를 공식화한 상태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의 승부수는 삼성전자는 어디서 좀 띄울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HBM4 이후의 차세대 경쟁도 점점 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7세대 제품인 HBM4E 샘플을 준비하고요. 또 내년부터 고객 맞춤형 커스텀 HBM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 하반기 샘플 출하를 시작으로 내년 본격 양산이라는 아주 속도감 있는 계획을 조정 중인데요. HBM4E는 기존 구조를 기반으로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차세대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당 4.0TB라는 데이터 처리 속도는 5GB 용량의 고화질 영화 800편을 1초 만에 내려받는 성능인데요. 성능은 이미 안정화된 이 원시 D램 공정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급 물량까지 확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역량을 결합해서 고객이 원하는 사양의 커스텀 HBM 시장도 적극 공략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양산 물량 쪽에만 집중을 할 때 삼성전자는 이렇게 압도적인 전송 속도와 그리고 통합 솔루션으로 현재 승부하는 셈인데요. 이는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가속기 출시 주기가 빨라지는 최근의 시장 흐름을 정확히 꿰뚫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속도의 삼성, 그리고 물량의 하이닉스, 효율의 마이크론 등 각사의 전략 대결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은 미래 수주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현재 차세대 기술 개발에 모든 전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이 그리고 있는 이러한 로드맵은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강력한 기술 장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HBM과 파운드리에 있어서 다시 한번 획기적인 숫자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MLCC 관련된 내용으로 좀 보겠습니다. 소부장 안에서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쪽 중 하나가 또 MLCC가 아닐까 싶고요. 무라타 쪽에서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 전기에 대한 관심도가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MLCC도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삼성 전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전자산업의 쌀의 비유가 되는 MLCC도 현재 본격적인 슈퍼사이클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MLCC가 스마트폰의 30배인 3만 개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여기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업계 1위인 일본 무라타가 가격 인상을 검토하면서 삼성전기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 또한 현재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고온과 고압을 견뎌야 하는 AI용 MLCC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현재 전 세계에서 단 2곳 정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가동률 90%를 달성하면서요. 사실상 전 라인을 현재 풀가동 중에 있는데요. AI용 서버용 보드 한 장에는 무려 15,000개에서 25,000개의 MLCC가 빽빽하게 탑재되게 됩니다. 무라타의 가격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2위 사업자인 삼성전기의 마진율도 자연스럽게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미 시장 현물 가격은 작년부터 AI 서버 제품을 중심으로 20% 가까이 상승해둔 상태입니다.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로 인해서 삼성전기 컴포넌트 사업부의 영업이익도 현재 조 단위를 바라보고 있고요. 인공지능 투자 붐이 향후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 부족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가전이나 스마트폰용 저가 제품 대신에 이렇게 고성능 전략 제품으로 사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핵심 부품을 쥐고 있는 공급자가 판가를 결정해주는 이렇게 공급자 우위 시대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AI 적용 범위가 확산될수록 MLCC의 가치는 더욱더 높게 평가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무라타 쪽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캐파의 양에 대비해서 2배 정도 수요가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장 시장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걸까요? 네, 삼성전기가 자동차 전장 고집적화 흐름에 맞춰서요. 초고용량 MLCC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가로 2.0 그리고 세로 1.25mm 크기의 47 마이크로페럿의 대용량을 구현한 혁신적인 제품인 건데요. 영하 55도에서 영상 125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용량 감량 없이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신뢰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세라믹과 전극 재료를 미세한 입자로 가공하는 이런 삼성만의 독보적인 초정밀 기술이 적용된 결과인데요. 자율주행 차량 한 대에는 전력 안정화를 위해서 수천 개의 MLCC가 핵심 회로마다 탑재되게 됩니다. 이렇게 부품이 소형화되면서 전원 IC 주변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여기다가 까다로운 자동차용 품질 규격인 AEC Q200을 충족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기준까지 뛰어넘게 됐습니다. 전장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이런 소형 고용량 제품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기는 이번 신제품을 앞세워서 일본 업체가 장악한 전장 시장의 점유율을 대폭 늘릴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미 글로벌 주요 부품사들과 공급 논의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고부가 전장 라인업은 이제 삼성전기의 실적을 견인해주는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사실 굉장히 못 갔던 무거웠던 종목이었는데 증권가에서 요즘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다음 주자가 MLCC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1조 시대를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기를 이제는 단순 부품사에서 인프라 성장 쪽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최고 46만 원까지 높여 잡으면서 매수 의견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밸류에이션 평가 방식을 기존 PBR에서 이익 기반인 PER 방식으로 변경한 점도 시사한 바가 큽니다. 주력 수요처가 소비자 가전에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익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인 건데요. 올해 삼성전기 컴포넌트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9천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영업이익 1조 2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업계 1위 무라타의 가격 인상 움직임은 이렇게 삼성전기 주가 상승에 확실한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과거 슈퍼사이클 당시 기록했던 4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회복할 기회를 맞이했다라는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내에서도 이렇게 MLCC 사업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상황인데요. 고부가 제품 비중이 90%를 넘어서면서 일시적인 업황 변동에도 현재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기는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큰 엔진을 돌리는 가장 필수적인 핵심 부품 공급자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주도권을 쥐고 좀 움직일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큰 틀에서 AI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원에 대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력기기 3사, 빅 3사가 지금 수주 잔액이 30조 원을 넘어서서 40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우리가 향후 몇 년치 일감이 지금 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합산 수주 잔액이 1년 만에 78%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40조 원 돌파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요. 이건 지금 당장 계약을 맺어도 2028년에나 제품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일감이 꽉 찬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와 또 AI 데이터 센터 증설 수요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숙련 인력 양성에만 10년이 걸리는 산업 특성상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증설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슈퍼을 대접을 받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 기업들은 고율의 관세를 대신 물면서까지 한국산 변압기를 사기 위해서 현재 줄을 서고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수출 가격은 톤당 22,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해서 16.8% 상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견처럼 이제는 돈의 시대를 넘어서서 전력이 패권이 되는 에너지의 시대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전력망 투자는 한 번 시작하면 수십 년간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안정성 또한 매우 큰 상황이고요. 또 일본 간사이 전력 등 글로벌 주요 발주처들도 한국 공장을 방문해서 현재 물량 확보에 대해서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이미 글로벌 전력망의 중심을 거머쥐게 됐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연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3사 중에 한 곳씩 좀 볼 텐데요. 먼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7%가 나와서 제조업에서는 거의 기적으로 볼 수 있는 숫자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실적 개선의 핵심은 북미를 중심으로 한 전력기기 매출 확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북미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이렇게 고수익 실적으로 완벽히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9% 급증하면서 창사 이래 가장 빛나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건데요. 이런 눈부신 성장의 핵심 비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진율이 높은 초고압 변압기와 그리고 차단기의 납품 확대에 있었습니다. 이들 제품은 고객 인증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경쟁사 진입이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언급해주신 4분기 영업이익률이 27.6%를 기록하게 됐는데 이거는 제조업계에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다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돈이 되는 계약만 골라서 받고 있는 선별 수주 전략이 기업의 체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미국 엘라바마 공장 증설까지 완료가 된다면 생산 능력은 지금보다 30% 이상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또 대규모 배전기기 수주 합의까지 마치게 되면서 이렇게 탄탄한 기반을 더욱더 갖추게 됐고요. 또 2030년까지 이어질 장기 계약 물량 덕분에 실적의 가시성과 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 역시 목표 주가를 115만 원대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이런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 인증 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다 보니까 신규 고객사 그리고 경쟁사의 진입도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에 가까운데요. 환율과 금리 등의 대외 변수는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정거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실적 방어력 또한 매우 탄탄한 상황입니다. 기술 장벽이 이렇게 높은 초고압 시장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의 독주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두 기업인 효성중공업이랑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북미 시장을 공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기업의 각각의 경쟁력은 어떤 부분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변압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유력 송전망 운영사와 체결한 8천억 원 가까운 규모의 계약은 단일 프로젝트 역대 최대에 가까운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초고압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5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LS일렉트릭도 함께 보시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직류 배전 솔루션을 현재 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직류 방식은 전력 변환 단계를 줄여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매우 유리한 기술인데요. 또 이렇게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들에게도 패키지로 장비를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패러다임이 교류에서 직류로 변하는 시점을 선점해서 또 가장 넓은 수요 기반을 갖추게 됐고요. 또 이렇게 두 기업 모두 3년치 이상의 든든한 수주 잔고를 보유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 성장 또한 함께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리쇼어링 현상과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도 전력기기 업계에서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망 현대화 수요는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서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 시장 쪽으로 점점 더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인 호황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구조적인 상승기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765kV급의 구축과 직류 배전 시스템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마진을 보호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전력기기 3사는 각기 다른 기술 강점으로 이렇게 글로벌 전력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력 기기에 대한 내용들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은 넥스트 트레이드장에서는 약보합 정도 지키고 있고 어제랑 시장 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보험 쪽, 미래에셋 생명 쪽 같은 종목들 거래 상승 상위단에 좀 자리하고 있고 반대로 증권 쪽은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은 바이오주에서 좀 시세나는 종목들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G2G바이오가 어제 애프터에서 많이 올랐었죠. 지금은 한 5% 정도 상승불 켜져 있다라는 부분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 상호 관세 관련해서 위법성 판결이 나오게 됐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계속 거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로 인한 산업 혼란에 대한 우려들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관련 심리가 불안하다라는 시선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도 신중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의 움직임은 변수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지만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반영하면서 장중에는 한때 5,9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 지수가 종가까지 유지가 되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코스피 목표치의 상단을 8,000포인트까지 잡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환경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정상으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중요하겠고 관세 관련해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도를 높여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 정강 후약이었죠. 네. 시장 초반에는 이제 관세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시장 되게 좋다가 후반
후반에는 살짝 밀리는 듯한 흐름이 좀 나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추세 자체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어제 5,900을 찍었다가 5,846포인트까지 떨어졌다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반도체 투톱이 음봉이 나와주면서 그렇지만 그 밑에 단인 뭐 삼성전기라든지 LG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 자체를 지탱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급 자체는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심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중심은 삼성전자 쪽으로의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뭐 패시브 자금은 아니고 빠르게 움직이는 액티브 자금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시하고 조금은 겁먹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는 마인드가 심어져 있는 건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일단은 상호관세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무역법 122조로 150일 정도 늘려놔서 전 세계 15%를 두드려 놓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관세가 내려간 영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물론 상승 추세의 랠리에 계속해서 타시는 건 좋지만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변수는 시장에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심해서 운영하자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세 관련한 우려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우리 시장 지금 장 전에 예상 호가상으로는 코스피는 0.09%, 코스닥도 0.5% 강보합권의 움직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실적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 투탑의 움직임이 이제 마디 주가 가격 코앞에서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장중 신고가를 작성을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이전에 좀 세론성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라운드 넘버 이전 기대감은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 좋게 나올 겁니다.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이 세론이 그것 때문에 나올 것인가? 예전이면은 그게 맞는데 지금은 세론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반도체 투톱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트럼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밤에 또 어떠한 얘기가 또 나올지 거기다가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아직도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가적인 하락에 대한 압박이 있을 뿐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부분은 좀 없을 것 같다. 당연히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있어서 세론성 물량이 나오는 것은 이전까지는 좀 통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는 0.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는 0.11%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오게 된다면 역시나 이 부분을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MLCC 쪽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 전에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사막 콘덴서가 어제 상한가를 가기도 했어요. 오늘 추가적으로 9%대 오름세 보여주면 지금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이쪽으로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볼만한 기업들이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MLCC 콘덴서라고 해서 이 반도체 옆에 들어가는 애인데 이 MLCC가 원래 삼성전기가 1등이잖아요. 근데 이 사막 콘덴서라든지 아모텍이라든지 이런 데도 콘덴서를 만드니까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은 직설적이게 말씀드리면 삼성전기가 하는 MLCC하고 아모텍과 사막 콘덴서가 하는 MLCC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삼성전기가 하는 MLCC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출력 고성능이고요. 아모텍과 사막 콘덴서가 하는 이 MLCC는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약간은 저사양의 저가형 모델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MLCC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인 무라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만드는 물량도 부족할 정도로 물건이 정말 잘 팔린다.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니까 우리 MLCC도 계속해서 납품이 들어가야 된다. 고로 우리는 가격을 올릴 것이다. 올릴 것을 검토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와서 삼성전기가 그날
쭉하니 올라왔고 어저께까지 올라갔고 아마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막 콘덴서와 아모텍 같은 종목들이 같이 콘덴서 향으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팩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기가 하는 고성능과 아모텍이라든지 사막 콘덴서가 하는 MLCC의 저성능 저가형 모델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MLCC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막 콘덴서라든지 아모텍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삼성전기가 오히려 눌림목을 줄 때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오히려 나머지 기타 MLCC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물려 계실 텐데 오늘이나 어제처럼 탈출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지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 신규 매수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MLCC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기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출력 MLCC이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와 아모텍이 제공하는 그런 저사양 모델과는 구분을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MLCC 신규 투자를 좀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삼성전기가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대장주 쪽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또 증권 쪽으로는 어제는 또 세론성 물량이 나오나 싶으면서 좀 쉬어가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어제 속보로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고 이제는 속도감 있게 본회의가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론성 물량이 나왔을 때 재매수 타이밍으로 바라봐도 되는 걸까요? 증권주는 계속해서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상법 개정안이 나와서 오늘도 만약에 세런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우호적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증권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은요.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3천선 아래에서 거래대금을 움직였던 거와 지금은 6천, 7천을 나가서 가는 거래대금을 움직이는 거 거기다가 요즘에 많이 뉴스 나오죠. B2가 30조에서 더 이상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만큼 신용잔고도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증권주들은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부분만 생각을 해주신다면 지금 주가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세론성으로 계속되는 대형 증권사라든지 중소형 증권사들이 내려온다면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다.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붙지는 말고 조금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들이 앞으로도 좀 약세를 보인다면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뭐 부국증권 5%, 미래에셋증권도 2.6% 빠지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가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주말 사이에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계속해서 거론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로 인한 산업 혼란 우려들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한 투심들도 조금은 위축되고 있다는 점까지도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신중한 움직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될지 간밤 뉴욕 증시에서의 움직임들은 변수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장 출발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는 그래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7% 오르면서 5,855포인트 선에서 문을 열었고요. 코스닥은 0.6% 조금 더 큰 폭의 상승 보여주면서 1,159포인트 선에서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 삼성전자 지금 장 초반에 0.83%대 오름세, SK하이닉스도 1%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또 엔비디아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반도체 투탑이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코스닥은 어제는 좀 올랐다가 오늘은 0.38% 일부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상호간섭 위헌 판결의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들도 있었고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이슈들도 함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는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는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2.5%의 강세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 쪽도 오늘 분위기가 좋은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나란히 에코프로 3%, 에코프로 BM도 1.4% 오르면서 어제장에서 조금 빠졌던 모습들을 오늘 오전장에서는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1%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영국 특허법원이 머크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머크의 파트너사로 꼽히는 알테오젠에게도 소송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4%대 큰 폭의 오름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볼 텐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집계가 됩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물량을 좀 던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반대로 개인의 나홀로 사자세,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작의 분위기를 보면 그래도 간밤 뉴욕 증시가 1% 넘게 하락을 했던 것과는 반대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그래도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팔아치우고 있는데 그래도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방금 얘기하신 게 저도 딱 가슴을 좀 울렸습니다. 아마 오늘도 시장 오픈하기 전에 좀 걱정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좀 좋지 않게 끝났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도 좀 우리가 또 냉철하게 보면 금요일 날 올라간 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블루 아울이 됐던 뭐 요즘에 뭐 아까 아침에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뭐 보고서도 또 AI에 대해서 안 좋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땐요. 뭐 듣도 보지도 못했었던 보고서들까지도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시장이 좀 투심을 좀 얼어붙이는데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지금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강력하게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승 추세, 그러니까 시장은 추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추세 자체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겁먹어서 도망가는 것보다는 단 하루, 단 뭐 1시간이라도 좀 버티셔서 매도를 고민하지 않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은 완전 반대로 가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완전 급등으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미국 시장보다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오늘 탄력성이 좋은데 역시나 그 중심에는 제약바이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보자면요. 일단은 코스닥에서 지금 뭐 알테오젠도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ABL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올라가지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까지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에코프로 BM까지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로 좀 넘어가면요. 한미사이언스가 오랜만에 10%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지배력, 뭐 지배구조 개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2차 전지거든요. 오늘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이 움직임이 덜한 대신에 코스피에서 LNF가 8%, 그다음에 삼성 SDI가 거의 6%,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3%,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3%입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LNF와 LG엔솔은 ESS 쪽일 거고요. SDI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 쪽일 겁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아무도 또 관심이 없었는데 2주에서 3주 정도 쉬었는데 갑자기 또 상승을 하는 게 갑자기 얘네들이 좋아져서냐?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 추세에 좋은 분위기에서 선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코스닥에선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하게 힘을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다가 지금 아침만 보자면 일단은 2차 전지 쪽, 코스피의 2차 전지 쪽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은 더 강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2차 전지는 물론이고 제약바이오도 함께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는 뉴욕 증시에서 노보노디스크가 신약 임상 결과 때문에 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 16% 정도 떨어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그러니까 비만 쪽으로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노보노디스크 급락이 나왔죠. 그게 아마 일라이릴리보다 이제 효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네.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일라이릴리랑 관계가 좀 좋아요. 전체적으로 일라이릴리랑 가장 선두적으로 연구 개발을 같이 하는 건 역시나 펩트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물론 비만 쪽은 아닙니다만 일라이릴리가 지분까지 취득한 ABL 바이오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제 그 일라이릴리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올라갔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질문 주신 노보노디스크가 약간은 좀 처지면서 일라이릴리의 비만약들이 같이 올라와 주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비만약 테마는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역시나 펩트론 같은 종목들이 가장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즘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죠. 어제 이제 보시다시피 제3자 유상증자라든지 12발행까지 진행을 했는데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좋았고 오늘도 실제 본장에 들어와서도 나쁜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까 제약 바이오에서는 제가 항상 두 가지 섹터를 좀 여러분들 골라서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비만약 테마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난 제약 바이오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에이비의 바이오처럼 기술 플랫폼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가져가시는 게 저는 제약 바이오는 여전히 올해 안에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코스닥 정책까지도 받쳐준다면 코스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는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노보노디스크의 급락으로 인해서 일라이릴리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에는 일라이릴리와 연결된 기업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좋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펩트론 1.3%, 올릭스도 한 3%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여전히 올해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주목도 높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LG전자 쪽이 또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한 0.3%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이전에 한번 오를 때는 로봇 때문에 올랐고 어제 오른 거는 뭐 관세 때문이다라는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보여주는 어제 상승세, 오늘은 물론 좀 하락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보세요. 의미는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추세 자체는 되게 좀 좋게 많이 바뀌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거죠. PBR의 1.0 이하인 기업들을 찾다 보니까 LG전자 돈도 잘 버는데 이렇게 저평가돼 있어? 옛날에 삼성전자 5만 원일 때처럼 그런 느낌처럼 이제 LG전자의 수급의 빈집이라고 하죠. 수급의 빈집들이 들어와서 LG전자 좀 올렸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시장의 이 트렌드 자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간 다음에 늘 LG전자,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후행성으로 따라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에 셌기 때문에 삼성전기와 LG전자, 뭐 LG이노텍 뭐 이런 전장 쪽이라고 하면 볼 수 있는데 그 전장 쪽에 같이 올라와 줬었는데 걔네들이 약간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고 보여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G전자는 일단 저는 10만 원 이하단 그러니까 9만 원, 뭐 8만 5천 원 요 자리에서부터 상당히 좋다라고 많이 코멘트를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제 기준에서 이거는 엄연한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일단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실제로 LG전자가 어제 관세에 대해서 관세가 철폐되면 LG전자가 관세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볼 거다라는 언론 기사도 많이 보여졌는데 결국엔 우리나라는 관세가 15%이기 때문에 지금도 15%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LG전자는 저는 관세에 대한 혜택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관세에 대해서는 수혜보는 건 없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가 다른 기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수급 빈집 효과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세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으니까요. 만약에 수익권에 나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조금씩 매도를 해보는 전략들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K전력기기 역시나 또 잘 가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LS 일렉트릭 또한 5%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강보합권
상위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변압기 3인방은 신고가를 이미 작성해 나가고 있는 구간이고 어제는 뭐 일진전기나 산일전기도 뒤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전력기기 3대장 못 잡은 사람들은 뭐 산일전기나 일진전기 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다 신고가 영역이긴 한데 네.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은 한 주당 가격이 비싸요. 네. 예, 그렇지만 일진전기나 산일전기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시기엔 더 좋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변압기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은요 대형 변압기예요. 그러니까 원전 공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대형 변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 아니면 중대형, 그러니까 대형보다는 살짝 작은 변압기로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데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옆에 들어가는 걔네들은 전기 그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수 변압기 쪽엔 산일전기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값에 좀 연동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전선까지 같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 변압기는 산일전기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요. 오히려 우리가 골라본다면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특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앞으로 좀 미래가 어둡지 않나요? 잘 안 쓰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쓰진 못하지만 현재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내려면 일단 원전이라는 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원전이라는 산업은 아무리 SMR을 투입을 하더라도 최소한 7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그 7년, 10년간의 공백 기간 동안 결국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산일전기가 만드는 특수변압기는 저는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실적까지도 굉장히 4분기 실적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올해에는 조금 또 텐베고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력 설비 전기 쪽에서는 일부 하락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좀 보여지고 있지만 방금 말씀해주신 산일전기의 경우에는 그래도 0.9% 강보합권의 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기기 3대장 못 잡으신 분들은 그 뒤따라가는 종목으로 산일전기 선택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사실 원전 쪽도 궁금합니다. 원전 쪽이 이쪽도 사실 대장주로 불리는 쪽들은 신고가 구간 형성하고 네. 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력 전기 도 그렇고 원전 쪽도 충분히 따라잡기에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조금 내려와서 눌림목 줄 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전은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중소형주까지 막 보시려고 하거든요. 네.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뭐 그 종목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걔네들이 상한가 가니까 얘네들한테 관심이 많아지는데 사실은 원전은 이 전력기기랑은 또 달라요. 네. 전력기기는 수주가 나와가지고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원전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만 약간 가스터빈이라든지 체코의 원전 주기기가 발주가 나오면서 공시가 나오고 있기 결국에는 아직 원전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다? 미국에서 원전 이렇게 만든데 미국이 이렇게 저렇게 MOU 하재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요. 원전은 굳이 우리가 지금 중소형 업체까지 보실 필요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현대건설 뭐 이렇게 대형주 보시면 되고 만약에 원전 산업이 이제 발주가 시작이 된다. 원전 산업이 이제부터 수주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뭐부터 시작이 될까요? 이 타임테이블을 잘 짜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원전 설계 쪽부터 아마 발주가 들어올 겁니다. 우리나라 원전 설계 어디서 하죠? 한전기술에서 합니다. 그래서 설계 쪽은 한전기술 보시면 되고 주력 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 거기다가 전체적인 공사하는 업체는 현대건설.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계측기의 우진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쪽은 전력 설비 쪽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원전 쪽 안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등 대형주로만 시선을 모아가자라는 전략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현재는 개인들의 강한 순매수세가 지수를 좀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는 역시나 기관까지도 함께 동반 가세하는 모습인데 과연 오후장까지 이걸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볼 텐데 코스닥은 플러스로 잠깐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약보합 양시장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양시장에서 모두 또 빼고 있는 분위기라서 사실 오늘 뉴욕 증시가 빠져서 출발 약하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 대비해선 좀 강하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약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의 분위기 먼저 어떻게 파악을 좀 해볼까요? 역시나 국내 시장도 이제 관세에 대한 이벤트를 좀 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은 뭐 사실 단기간에 뭐 끝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유럽이나 뭐 인도 이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 승인이 이제 재차 보류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확대는 되는 모습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사실 이제 올해 월간 기준 아니면은 올해 기준으로 봐도 수익률을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 한 9조 정도의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내고 있지만 그래도 뭐 개인이라든가 뭐 ETF 자금의 이 지속적인 유입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이라고 보면은 중국산 ESS 전면 차단, 미국에서의 전력망 데이터 이제 유출 우려감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뭐 이제 이 배터리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제약바이오주 중심으로 또 그동안에 좀 쉬어갔던 섹터 위주로서 또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도 강한 또 이 어느 정도의 재평가 국면에서의 이 차익 매물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는 정책적 드라이버의 모멘텀이 일부는 이제 일단락이 된 상황에서 오히려 본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에 또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의 일단 시장이 조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을 때 금융 투자 쪽에서는 이 조건부 매수 전략으로 이 조정폭을 한 번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1100선에서 조정을 좀 받을 때 또 모아가는 전략도 한번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우리도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영향분을 좀 받아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관세에 대해서 일단 첫날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긴 했는데 오히려 오늘은 약간 좀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도긴 한데 규모가 아직까지 좀 크진 않고 좀 줄여가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오후장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원전 자리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원전보다는 전력 설비, LS 일렉트릭은 좀 플러스권이고요. 나머지 효성중공업이랑 HD 일렉트릭은 또 마이너스권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전력 설비나 전선 쪽이 원전 대비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오후 한 6시 반쯤이었죠. 속보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라는 부분이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흐름들이 개장 초반에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오랜만에 또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또 반등을 주죠. 오늘도 올라오고 있고 전고체 쪽이랑 ESS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어서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IT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한 내용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이 약보합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톱은 강보합으로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빠지지도 않고 그 자리 잘 지켜주면서 힘을 응축하는 구간 속에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들 챙겨볼 텐데요. 어제 속보 있었으니까 정책 쪽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어제 오후 한 6시 반쯤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증권은 또 비슷하게 내리고 보험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같은 차익도 아니고 이런 흐름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좀 붙여봐야 되는 걸까요? 뭐 결국은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시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또 이제 보험사 중심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생명이 상한가를 또 기록을 맞아요. 했고요. 또 오늘도 10%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이제 생명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사들에서 시장 손보사들이라든지 시장을 이끌었던 뭐 한화생명과 같은 이제 대장격의 종목들이 오늘 10%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세론의 영향이 있었다. 근데 하나생명도 실적보다는 인적 분할과 관련된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관련된 시너지가 조금 더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 보험사들 쪽에서는 그래도 대장주, 이게 DB 손해보험과 같은 이제 자사주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이제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중이 한 15% 되잖아요. 그래서 네. 보험사들도 선택과 집중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기. 근데 전반적인 밸류를 봤을 때 지금 증권주들은 너무나 다 알고 있듯이 지금 워낙에 이제 이 밸류에 대한 과열 부담이 있어서 조정이 일부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7,000포인트 향후에는 노무라가 제시한 뭐 8,000포인트 가장 큰 수혜주로는 당연히 네. 증권주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전략은 좀 유효하다. 대신에 보험사들은 밸류 이제 우리가 PER이든가 PBR 쪽으로 이제 팩터로 봤을 때 기준점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7배 이하, 퍼가 7배 이하라든지 아니면 PBR이 뭐 0.5배 수준의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선별적으로 한번 골라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수급이 증권에서 시작을 해서 보험 쪽으로 좀 옮겨 붙는 모습,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조정 시에는 접근 가능하다라는 코멘트 주셨는데 사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험 쪽이 아침엔 좀 강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 분위기고요. 증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보고 있었던 상상인 증권 한 1% 빠지고 있고 하나투자증권도 5%. 부국이랑 신영은 우리가 자사주 많은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이 종목 두 종목은 지금 10% 넘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차익 그리고 세론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골라서 오히려 이럴 때 매수 가능하다라는 코멘트 잘 들어봤습니다. 자, 2차 전지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올라와 주고 있어서 오늘의 반등의 의미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기술적 반등보다 조금 더 강한 반등? 예, 강한 왜냐하면 반등? 네, 중국산 아까 말씀드렸던 ESS 미국 네. 정부에서 전면 차단에 관련돼서 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는 ESS의 이제 밸류체인 격인 변압기 쪽도 좀 더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는데 가장 핵심은 네. 전력망에 따른 이제 데이터가 일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출의 가능성들을 전면 차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산 이제 원자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이제 수출에 관련된 제품들을 다 제재를 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다. 거기에서 우리 트럼프와 또 시진핑의 정상회담 전에 그런 압박감에 이제 하나의 또 카드로서 좀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이 가장 강한 쪽이 저는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조직도를 하나를 공개를 했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미래 로봇 추진단이 이제 이 DX 부분의 산하에 포함이 되면서 로봇 사업에 관해서 강한 의지를 또 표명한 점이 오히려 전고체 쪽의 2차 전지에 빠른 또 호재로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제일 강한 쪽이 아마 제가 지난주에 또 뭐 관심주로서 말씀드렸던 지난주였군요. 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또 빠른 상용화가 예상이 되면서 오늘 7%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미국 쪽 의회에서 중국산 ESS 전면 차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보도가 된 상태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 코멘트를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K 배터리 ESS가 수혜를 받는다라는 스토리가 만약에 만들어져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ESS로서 주가의 하방을 좀 지지를 해준다면 위로 좀 튈 수 있는 트리거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상방향 이제 2차 전지나 뭐 관련된 코스닥의 트리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수급이 첫 번째로 좀 안정화가 돼야지
단발성으로 끝이지 않고 추세가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2차 전지는 사실 셀보다는 네. 소재 쪽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중심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일단 펀더멘탈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인도네시아 재료에서 인수를 하면서 사실 4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뭐 삼성 SDI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뭐 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이제 흑자 전환이 개선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노이즈는 조금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런 노이즈가 좀 없을 만한 쪽이 오히려 저는 소재 쪽 중심으로서도 이제 이 코스닥에서 만약에 패시브 자금 유입이 당분간은 조금 주춤했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더 강하게 걸릴 것은 사실 코스피 쪽보다는 이제는 좀 시야를 코스닥 쪽에 네. 대형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아직은 알테오젠이 이제 당연히 코스피 쪽으로 옮겨갈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은 거기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쪽은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수급이 안정적으로 좀 들어와 줘야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올라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로봇이었는데 연관지어서 LG 디스플레이를 잠깐 좀 볼까 합니다. 물론 4년 만에 흑전 이야기, 좋은 이야기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휴머노이드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붙어줬습니다. 우리가 음식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도 사람과 로봇이 대화를 하려면 OLED 패널이 있어야 된다라는 스토리가 잠깐 좀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뭐 물론 오늘 흐름 봤을 때는 연속성이 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1.7% 지금 한 2%까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우리가 2차 전지에 로봇이 붙어줘서 시세가 났듯이 OLED 쪽에도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주게 된다면 새로운 시세를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LG 디스플레이를 최근에 작년에 한창 관심이 많다가 수급이 좀 빠졌다가 네. 이제 최근에 레포트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1분기 영업이익을 그래도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30% 증가 예상하면서 막 2천억 수준까지 증권사에서 추정치를 상향하고 있는데 과거의 1분기 추정치를 보면은 한 맥스로 1,700억 원 정도 예상했다가 지금 2천억 원대 초반까지도 계속 넓혀 나가는 상황인데 앞서서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피지컬 AI도 당연히 음성 인식보다는 버튼식, 그쵸. 그러니까 누르는. LED로 들어가는 게 이제 우선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신차를 출시를 했을 때 인터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운전자 위주로서 인터페이스가 설정이 됐다면 최근에 저는 이제 신차 출시 안 했기 때문에 그림으로만 봤지만 네. 보조석까지도 LED가 굉장히 넓게 포진이 돼 있거든요. 뭐 벤츠는 사실 E 클래스 위 그리고 제네시스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 고가형 브랜드 이제 전략 쪽으로도 인터페이스가 좀 많이 좀 넓혀지는 모습 봤을 때는 최근에 이런 흐름이 OLED뿐만이 아니고 MLCC가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하는 면으로 봐도 OLED와 뭐 MLCC 이 IT 전반적인 수요가 좀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도 거기에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번에 폴더블 폰 출시 얘기가 이제 내년도에 나오면서 네.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아이폰에 대한 OLED 이제 채택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이 차량용 그다음에 스몰 OLED의 이제 저변 확대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근데 대신에 전에 고점 라인이 이제 15,000원대 고점 라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매물을 이제 한번 소화를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들어가는 것도 좀 늦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으로 LG 디스플레이가 과거에도 그랬듯이 삼성전기급의 이런 그 브랜드 재평가가 좀 받으려면 일단 수급적으로도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네.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뭐 애플, OLED 기사 나올 때마다 오르긴 하는데 굉장히 단발성으로 올랐던 종목이라서 꾸준한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고가 14,450원, 그러니까 15,000원 부근이라서 오히려 여기 고점에 대한 노크가 나오는지 이후에 더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MLCC 이야기가 나와서 연결지어서 IT 쪽으로 넘어가 보면 좋겠네요. 일단은 반도체 투톱 먼저 확인을 좀 해볼 텐데 코스피 지수가 0.91% 하락을 하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어느덧 약보합으로 지금 돌아서 있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20만 원,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이라는 단기 목표치를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롤링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고점 터치하고 밀리고 뭐 꼬리 달리고 등등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일지 먼저 점검해 주세요. 네. 뭐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없을 정도로, 그리고 소부장 대비해서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력도가 투탑에 좀 많이 몰리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무라를 비롯해서 이제 네. 국내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TP를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올리죠. 있고, 네. 예, 뭐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는 보통 이제 SK하이닉스도 지금 펀더멘탈 179조. 네, 179조 맞아요. 129조. 그리고 내년 정도에 이제 이 월가 쪽에서는 225조까지 이게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무려 317조까지 네.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 지금으로서 국내의 이 반도체 메모리의 호황은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실 경쟁 구도가 좀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는 게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라는 점이 이제 마이크론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공백이 많이 없이 흐름을 계속 이어갔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수급적인 공백뿐만이 아니고 실적적인 공백도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0만 원을 이제 도달하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라운드 피겨에 딱 도달했을 때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게 매물 소화 과정으로 고점을 찍고 나서 매물 소화를 많이 겪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쵸. 새로운 라운드 피겨가 달성이 됐을 때 오히려 수급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 진행이 됐다라고 봤다면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당연히 과거에도 제가 계속 조정시 맞아요.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듯이 그 관점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만 사더라도 지금 당연히 수익권에 있기는 하긴 하겠죠. 넘어가서 이번에 삼성전기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고 그 배경 안에는 무라타의 가격 인상, MLCC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소부장의 가장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 삼성전기가 이만큼 올랐다라는 건 소부장도 이제는 포트 안에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로 우리가 좀 확장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 이등주 쪽 만약에 뭐 한미 반도체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등주였다면 이제 삼성전기를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원체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 이제 차트를 시기열로 쫙 놓고 네. 보면은 당연히 부담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삼성전기를 봤을 때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맞아요. 엊그제 같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지금 목표 TP가 원래 한 45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41만 원이니까 그러니까요. 크게 먹을 수 있는 룸이 남지 않았다. 근데 어차피 이런 것 같아요. 이제 MLCC 가격 3월에 뭐 인상을 하고 전기가 원래 MLCC가 이제 사이클이 과거의 MLCC 가격이 한번 고점에서 지금 많이 횡보 구간을 걷다가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라 네. 이것을 P와 Q로 봤을 때 P도 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측면, Q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Q 같은 경우도 필리핀 이제 증설 효과가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으로서는 앞서서 제가
영역이 굉장히 많이 넓혀졌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밸류 부담보다는 성장성으로 베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예, 왜냐면 새로운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네. 사막 콘덴서도 이제 테슬라향 MLCC 납품 이제 이력과 현대차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또 이제 인버터 쪽 지금 다 좋거든요. 그래서 네. 뭐 사막 콘덴서를 비롯해서 요 두 종목 같은 경우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오늘까지 시세가 좀 이제 사막 콘덴서 오히려 지금 13%대 급등 네. 영향을 보이고 있지만 전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40만 원대가 이탈한다면은 우리가 한번은 접근해 볼 만한 영역으로 그래도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삼성전기라는 대표적인 종목에서 약간은 작은 종목들로 이동하는 흐름도 포착이 됩니다. 근데 삼성전기는 오히려 40만 원에 대한 이탈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더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가동률이 95%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디램 값이 오르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랐듯이 지금 MLCC 가격 오르면 삼성전기도 오르지 않을까? 라는 지금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감을 너무 빨리 당겨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디램 값은 빠르게 올랐지만 MLCC 값도 그만큼 좀 빠른 각도로 오르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점을 확 벗겨내지는 못했어요. 이제 레포트들을 많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이제 루빈 서버에 탑재될 MLCC 이제 량을 봤을 때는 기존의 이제 GB 300 대비해서도 네. 30% 이상 증가되는 이제 량으로 들어가니까 한 60만 개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수요가 충족되려면 캐파를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지금 가동률이 95%라고 네. 말씀하셨긴 했지만 그 가동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런 쇼티지가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반영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상승에 대한 각도가 디램만큼 아직 따라온 건 아니지만 반영이 덜 됐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보면 좋을지 지금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종목 있는지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제 12월 달에도 한번 네. 드렸던 종목이라서 지금 다시 갖고 나온 이유는 그 정도로 한번 더 제가 지켜볼 만하다. LG 전자입니다. 네. 그리고 LG 전자가 사실 피지컬 AI의 특수를 아직까지 크게 누리지는 저는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을 뭐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피지컬 AI 쪽 그리고 자체 AI 모델을 갖고 있는 엑사원의 경쟁력이 원래는 이제 LG전자하면 가정용 로봇에 국한돼 있다가 산업용 로봇으로 지금 다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분 투자를 했던 로보티즈, 뭐 로보스타 그리고 이제 베어 로보틱스 협업을 통해서 가전이라든가 TV 그런 이 공조 사업까지도 전반적인 시너지 효과가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본다라고 네. 했을 때 그리고 LG 디플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LG 그룹주 전반적으로 좋아요. 지금 재평가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LG 같은 경우도 지금 밸류가 싸거든요. 이게 지주사 3차 상법에 좀 모멘텀들 덜 받은 쪽이 지금 LG라서 그리고 LG전자가 연결로 봤을 때 1분기 영업이익을 1조 6천억 정도 보고 있는데 사실 4분기가 이제 뭐 퇴직과 관련돼서 이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10만 원대 한번 이탈했다가 지금 반등을 주는 거라서 그러네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LG전자 중심으로 한번 기회가 됐을 때 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같이 저는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한 번씩 튀어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LG 그룹주입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켰던 날이 2월 11일입니다. 그날 엄청 올랐었는데 그 뒤에 외국인이 좀 많은 물량을 덜어내서 이것도 단기적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외국인이 그날 이후로 해서 한 4거래일 정도 어제까지 또 들어와주고 있어서 매집 구간에 있는지도 함께 좀 고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AI 공포 매매가 좀처럼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업종을 잠식할 것이다라는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떠오르게 된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까지 시장을 짓눌리게 되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파랗게 질린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약 후 강의 장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000에서 5,000피까지 가는 데는 64일이 걸리게 됐는데요. 5,000피에서 어제 5,900선까지 터치를 하게 되는 데까지는 17일이 걸리다 보니까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약세에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지수부터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은 엇갈린 분위기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5,900선 터치까지 있긴 했지만은요. 오늘은 0.58% 하락하면서 현재 5,81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약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반대로 강세로 전환된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158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개인이 1조 원가량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를 이끌어줬는데요. 오늘은 개인마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799억 원 물량 던져내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도 여기다가 힘을 보태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3,4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만이 오늘은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 시각 4,200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메이저 주체들 모두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560억 원, 그리고 기관도 450억 원 물량 던져내고 있고 오늘은 이 물량들을 개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 시각 1,185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업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하고 있는 업종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은 철강 및 금속이 현 시각 2.29%가량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약품이 1.28%대, 그리고 화학과 전기전자 쪽까지도 오늘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그동안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증권과 보험 쪽에서 오늘은 모두 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6% 가까이 굉장히 많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뒤로 이어서 보험 쪽도 3.93%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금융업도 마찬가지로 2.8%가량 하락불 켜내고 있고요. 그 뒤로 이어서 섬유의복과 운수장비까지도 오늘은 하락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업종인데요. 네, 코스닥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우선 건설 쪽이 1.38%대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서 화학과 의료, 그리고 비금속까지도 오늘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현재 운송 쪽이 2% 가까운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금속도 마찬가지로 1%대가량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운송 장비와 음식료, 그리고 오락 문화까지도 오늘은 하락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 시각 강보합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계속해서 등락을 좀 오가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 시각 0.21% 상승하면서 19만 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전 세계 디램 시장 1위를 다시 한번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가총액 14위권에 위치하게 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 뒤로 이어서 0.42% 현재 빨간불 켜내면서 95만 닉슨을 그래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 SDI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 시각 6%대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소식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또 컬럼비아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전해질 조성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또 오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2차 전지 쪽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 SDI가 현 시각 6% 넘게 상승하면서 4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그래도 좀 강세를 보였던 현대차와 기아 쪽이 오늘은 파란불로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대 하락하면서 51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원 전선까지도 오늘은 8%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 시각 5,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거래량 가장 많은 종목들인데요. 어제 굉장히 좋았던 우리기술도 오늘은 현재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오늘 흥구석유도 4% 넘게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도 주가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대 ADM도 현재 상한가 기록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29% 넘게 상승하면서 17만 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리튬 가격 안정화에 따른 수익성 기대감으로 인해서 1%대 소폭이지만 상승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혼조 양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그래도 상승불 켜내면서 지수 상승을 조금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는 좋았던 현대차와 기아가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등 2차 전지 쪽들이 오늘은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도 현 시각 3.54% 상승하면서 4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같은 이 조방원 쪽들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1%에서 3% 가까운 하락불 켜내면서 오늘은 지수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 점까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 먼저 좀 정정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좀 상정된 상태이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관련된 내용들 처리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장에서 어떤 흐름 보이는지 먼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과 보험 관련주들은 개장 초반에 좀 강했다가 다시 오늘 좀 이벤트 앞두고 주춤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으니까 점검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규모 줄어들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